치킨님이 생각하시는 한국과 일본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뭔가 제가 충격이었던 게 WBC 우승, 올림픽 은메달, 세계선수권 준우승, 최근 4년 동안 일본이 소위 빅4라고 불리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에서 거둔 국제대회 성적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원래부터 이렇게 잘했던 걸까요? 분명 농구와 배구 같은 신체 조건이 중요한 종목에서는 중국이 잘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일본이 축구와 야구를 제외하면 딱히 다른 종목에서 잘한다는 걸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일본은 어떻게 4대 구기 종목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인프라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중에서 부카츠라는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운동부 또는 문화부 활동은 사실상 일본 스포츠의 뿌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그렇다면 제3자의 시선이 아닌 일본에서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하며 부카츠 활동을 경험해본 츠키 씨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츠키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그 사이타마라고 도쿄 근처에 있는 그 현에서 이제 공립을 나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쿄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치킨님은 일본에서 부카츠 활동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간단한 클럽 활동 그런 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이제 하나씩 고르고 뭔가 좋아하는 걸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 중학교에서의 부카츠 활동은 어떻게 좀 다르게 이루어지나요? 중학교에서는 이제 1학년 때 뭐 스포츠든 예술적인 거나 뭐 악기든 그런 걸 골라서 이제 3년간 계속 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1학년 때 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년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은 바꿀 수 없는 건가요? 보통 바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거기를 나가서 다른 동아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그만둘 수도 있긴 했었어요. 그렇다면 치킨님은 무슨 활동을 하셨었어요? 저는 중학생 때 소프트볼 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저는 댄스부를 했었어요. 그럼 중학교 때 어쩌다가 소프트볼을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아빠가 좋아했던 터치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걸 보고 야구 재밌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루키즈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저도 이런 청춘을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해봤어요. 제가 가는 학교에서는 야구부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뭐 남자애들만 들어가는 거고 비슷한 소프트볼 팀이 여자애들만으로 이제 구성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본의 많은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 많은 영향을 받나요? 부카츠 활동을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동생이 있는데요. 그 여동생도 지금 하이큐라는 애니를 완전 좋아하는데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배구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고등학교에서의 부카츠 활동은 중학교에서의 부카츠 활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중학교 때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부카츠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하고 뭐 거의 50%씩 하는 느낌이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저는 사립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부카츠는 조금 적게 하고 아니면은 진짜 선수를 되고 싶거나 아니면 그 부카츠 활동에 성적을 써서 대학교나 그런 진로를 정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부카츠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치킨님이 생각하시는 한국과 일본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는 공부할 거면 공부를 하고 이제 스포츠 할 거면 스포츠를 열심히 하는 나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그 중3, 고3 수험생 때는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한국을 비해서는 조금 뭔가 둘 다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스포츠도 하면서 매일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 연습도 하고 시합도 나가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충격이었던 게 저번에 친구랑 그 지금까지 어떤 스포츠나 그런 거를 해봤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막 과학 동아리나 뭐 봉사 활동 이런 거밖에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스포츠나 그런 부카트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랑 그 성적에 쓸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치킨님이 생각하시는 부활동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 일단 뭔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찾을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뭔가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도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게 크고, 그리고 뭔가 단순히 그런 기술을 얻는 것보다는 저는 거기서 인간관계를 많이 배웠거든요. 친구랑 싸우고 그래도 같이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좀 많이 시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을 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그리고 조금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글러브도 필요하고 뭔가 그런 거는 다 자기가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치킨님이 느끼시기에 부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카트 활동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는 뭔가 그 인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 뭔가 공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뭐 싸우기도 하고 같이 뭔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소프트볼 팀을 안 하고 있었다면 제가 지금 얼마나 성격이 나쁠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 뭔가 인성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경험이. 그리고 그걸 플러스로 그냥 진짜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자유롭게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적에 영향을 좋게 주는지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걸 들어간 계기가. 그래서 그게 너무 뭔가 슬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많이 없다는 게 되게 아깝다 생각을 했어요. 끝으로 치킨님이 생각하시는 부활동이 결국에 일본이 지금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거두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포츠를 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 그런 걸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열심히 다들 하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그 레벨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맞고,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고시엔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기술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듯 일본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러한 교육에도 분명 명함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제대회 성적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만큼이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정부와 협회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축구협회는 2050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팬스웨이라는 장기적인 비전 로드맵을 수립했죠. 이 로드맵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유소년 육성 시스템입니다.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맞는 육성 방식을 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선수를 발탁하죠. 더하여 단순히 축구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선수의 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워크까지 함께 교육합니다. 이는 대표팀 운영과도 연장선으로 이어지는데 기술, 체력, 멘탈, 전술에 대해 선수들을 어떤 방향으로 훈련시킬지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일관된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게다가 지도자는 단순한 코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축구 문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지도자 라이센스 교육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를 위한 축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구의 경우 일본은 야구 강국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야구를 100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고교야구연맹은 200년 구상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선수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우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경기 일정으로 인한 부상을 막기 위해 시즌 스케줄을 조정하고 청소년 선수들에게는 신체 발달 단계에 맞는 트레이닝을 권장합니다. 또한 은퇴 이후의 삶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수로의 생활이 끝난 후에도 야구 생태계 안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 프로그램과 지도자 양성 과정 등을 강화했죠. 무엇보다 이 구상은 프로리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된 아마추어 야구, 어린이 야구, 시니어 야구까지 폭넓은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그 안에서 각자가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다음으로 배구의 경우 일본 배구협회는 2024년 패스이 포워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배구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를 잇는 스포츠가 되기를 지향하는 JVA 포워드 비전 2040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육성 시스템의 경우 축구처럼 권역별로 촘촘하게 나뉘어 있진 않지만 선수와 지도자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통된 철학과 기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표팀에서 사용하는 기술, 체력, 멘탈 지표는 유소년이나 아마추어 단계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고 2028년까지 선수 등록 100만 명, 공인 지도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육성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프로농구 리그인 B리그는 2016년 출범하여 일본 농구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B리그는 B1, B2, B3로 구성된 승강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팀 간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연고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유도했습니다. 구단은 학교 방문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농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그 결과 단단한 팬층을 확보할 수 있었죠. 더불어 각 구단은 유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유망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며 인재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교육뿐 아니라 그 교육 시스템을 협회 측에서 뒷받침하며 상호간의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일본을 꼭 이겨야 하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그다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보다 더 강한 나라와 경쟁하며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자신들이 목표로 한 바에 다다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드는데 더욱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협회 차원에서의 일관된 장기 비전을 세워 도약을 꿈꿔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